자, 통계적 추정. 실질적으로 사회과학 쪽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수학이 바로 이 통계적 추정이에요. 요거에 대한 얘기는 우리 얼마 전에도 TV에서 많이 나왔어요. 장미 대선 때. 원래 대선은 항상 12월에 했죠? 네. 근데 올해는 또 우리 503년. 그네 누님 덕분에 고매했잖아. 그게 왜 503이에요? 수인번호. 아, 503? 저희 503 주르르 있네? 실제로 이 사회에 일어나는 아니면 뭐 공장에서 생산되는 뭐 이런 것들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모든 것을 다 조사하기가 힘들어요. 네. 그죠? 네. 모든 것을 조사하기가 다 힘들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배우는 추정을 할 거예요. 추정을 한다. 다 조사를 못하니까 일부분만 띄어내서 얘를 이렇게 보는 거야. 오, 그래? 그럼 요 띄어낸 부분이 요만큼이니까 실제 전체는 어느 정도가 되겠구나. 성질이 어떤 성질들이 갖고 있겠구나. 여기서 얘기하는 성질들이라 하면 뭐 평균은 어느 정도가 되겠고 표준 편차는 어느 정도가 되겠고 뭐 이런 것들을 일부분을 띄어내서 예측을 한다는 거죠. 네. 조금 있어 보이게 추정을 한다고 그러죠. 네. 오케이? 네. 그래서 실제로 사회과학에서는 거의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이 추정이에요. 지나가고. 아, 나 요새 몸이 연기 때문에 완전 걸레가 돼가지고. 아, 연기 너희 다리! 아, 어제도 하필이면 또 일요당직 때 파트너가 연기쌤이네? 하필이면 또 어제 또 뭐 사관학교 뭐 이런 거 시험을 봤네? 근데 경찰대 시험도 같이 봐서 근데 시험지가 달라서 같은 교대 공간에서 시험을 못 보니까 찢어져서 봤네? 두 군데 왔다 갔다 하느라고 힘들어 죽는 줄 알았어. 목이 쓴 거였어요. 안 보였어. 한 1시부터 안 보이기 시작해서 4시 한 40분쯤 보이더라고. 아니 근데 나한테 얘기는 하고 갔어. 그래서 아 형 내가 할게 알았어. 후회했어요. 아 보내지 말걸. 아 근데 7월 일요당직도 또 둘이야. 아 힘내세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아 그랬으면 그냥 거기 집에 들어가지. 그리고 내가 6시에 사관학교 시험이 끝나서 그거 정리하고 오니까 없어. 집에 갔어. 이미 갔어. 그러고 나서 아, 갔나 보다. 그러고서는 이제 나는 또 이제 집에 가려고 내 차에 가서 가고 있는데 핸드폰이 울려. 봤더니 밥 먹자. 문자가 와. 밥 먹자. 아 마누라랑 통화하면서 나 이제 끝났어. 집에 갈게요. 뭐 먹을까? 우리 오늘 저녁 뭐 먹을까? 막 이러면서 통화하고 가고 있는데 뭐가 울려. 알아서 하여튼 뭐 근처 가서 전화할게 하고서는 전화 끊고 봤더니 남기선 밥 먹자. 어떡하지? 가족. 그래서 일단 전화를 했어. 전화를 했더니 나 이제 집에 거의 다 도착했어. 나 집에 차 놓고 나 맨날 내려주는데 앞으로 갈 테니까 나 태워가. 우리 동네 가서 밥 먹자고. 그래서 다시 와이프한테 알았어. 그래서 와이프한테 다시 전화했지. 남기사 선생님이 밥 먹재?
알거든 우리 와이프가. 같은 학원에서 근무했었어. 우리 와이프랑 남희 선생님이랑 다. 선생님 와이프분도 선생님이세요? 였지. 무슨 선생님? 아. 오. 그렇게 수학을 못한다. 뭐라고요? 고연변이? 아니 우리 와이프가 과학을 그렇게 잘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생물학과 출신이거든. 근데 이게 지나가다가 야 이 나무 뭐야? 가로수? 야 이것은 뭐야? 잡초? 정확하시네. 뭐 나도 그냥 고등학교, 그러니까 내가 대학 수학은 못해요. 그건 타고나야 돼. 타고난 수학적 머리가 있고 수학적 재능이 있는 애들이 잘해요. 근데 고등학교 수학까지는, 그러니까 나처럼 수학 못하는 사람도 고등학교 수학까지는 그냥 열심히 하면 돼요. 진짜로. 내가 우리 누나 덕에 나는 수학을 잘하게 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누나가 중학교 때까지는 수학을 못 잘했었거든. 근데 고등학교 올라가더니 막 학교에서 시험 봐오면 수학이 30점 막 이러니까 아 고등학교 올라가면 수학이 어려워지는구나 싶어서 중3 때부터 계속 수학 공부 위주로만 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까지 고1 때 배우는 그 과정을 정석으로 한 4번, 5번 보고 들어갔어요. 올라가서 시험 봤더니 아 누나가 공부 정말 넓구나 그런 걸 느꼈죠. 그냥 하면 돼요 고등학교 수학. 내가 봤을 땐 머리랑은 상관없어요. 미안한 얘기지만 수학을 못하는 친구들은 안 한 거예요. 그냥 가슴에 손을 얹고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세요. 내가 수학 공부를 얼마나 했었나에 대한, 그죠? 네. 안 했죠? 네. 그동안 안 해왔기 때문에 못한 거예요. 내려놓고 있었기 때문에. 그죠? IQ 93짜리도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는 과목. 거의, 내가 봤을 때 거의 유일한 과목이라고 생각해. 그게 수학이야. 일일이 못해. 할 수 있어요? 가자? 아, 뭔 얘기하다가. 아, 피곤해. 아, 연기! 만나서. 술 마셨지? 우리 집 앞에서 술 먹다가 밥 먹으면서 내가 우리 집 앞에 맛있는 불고기집이 있거든. 돼지불배. 이렇게 불맛 나는. 거기 데리고 갔더니 우와 이거 맛있다. 우리 처가 식구들 데리고 한번 와야겠네. 집이 사가정이거든. 우리 한 17km, 15km, 17km 떨어진 데거든. 전철로 한 30분 넘게 걸리는 거리거든. 와, 이거 대단하다고 이거 먹으러 여기까지 오냐고. 먹어보더니 이거 올만하네. 그러고 나서 이제 그냥 들어가긴 아쉽잖아. 밥 먹으면서 소주 한잔 했는데. 그래서 아니 맥주 한 잔 더 하자. 근데 우리 집 앞에 또 짝태집이 맛있는 데가 있어. 그래서 거기 가면서 영수쌤한테 전화를 했지. 나와. 그랬더니 나오더라고. 영수쌤하고 우리 집하고 걸어 3분 5분 사이 거리거든요. 나와. 그랬더니 나오고. 그래서 셋이서 또 맥주 먹고. 연기. 악의 축. 하여튼 몸이 너무 피곤해요. 추정. 하여튼 굉장히 중요한 단원이에요. 이만큼 일부분을 띄어내서 이걸 보고 얘를 가지고 실제 전체 집단이 어떤 성질의 특징을 갖고 있는지를 예측하는 과정이라고. 오케이? 그래서 제일 먼저 할게 모집단과 표본 집단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일단 요거부터. 이거 모집단, 이거 뭐야? 엄마 집단 전체라고요. 오케이? 표본 집단 이건 뭐야? 일부분이라고.
그러니까 전체를 다 조사하기 힘드니까 일부분만 끄집어낼 거라고. 선거되면 출구 조사하잖아. 출구 여론조사 방송하잖아. 그지? 모든 사람을 다 붙잡고 누구 찍었어요 얘기 못 하잖아. 못 물어보잖아. 그지? 그래서 일부분 막 무작위로 그냥 몇 명 뽑아서, 그래서 출구조사 보통 한 1000에서 2000명 사이 정도만 조사를 해요. 근데 이제 분포를 연령대별로 조금 적당히 분포 잘해서, 지역별로도 적당히 분포 좀 잘해서. 근데 실제로 보면 꽤 정확하죠. 그 일부분을 가지고 실제로 이만큼이 되겠구나 라고 예측을 해서 얘가 당선될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잖아. 근데 거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틀렸던 예측이 언제였어요? 박근혜 문재인 때였어요. 맞아요. 출구조사는 문재인이 앞섰어요. 근데 의심은 가나 합리적 의심을 할 수는 있겠으나 그거는 명확한 물증을 찾지는 못했잖아. 그죠? 그리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박근혜를 찍었다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숨기고 싶은 그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다. 우리 근혜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당당하게 태극기 집회 하잖아요. 법정 가서도 대통령님 사랑합니다 막 이러고. 그죠? 근데 이제 숨기고 싶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박근혜가 딱히 좋지는 않으나 난 문재인이 너무너무 싫어. 분명히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거거든. 그러니까 약간의 오차는 있을 수 있죠. 근데 하여튼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서 전체 집단, 전체 다 그 중에서 일부분 띄어낸 거, 그 일부분 띄어낸 거를 표본 집단이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오케이? 근데 이 일부분을 띄어내는 데 있어서 일단 용어부터 먼저 정리를 하고, 용어 정리 간단한 거 하나 하면요, 띄어내는 데 있어서 복원 추출이라는 걸 할 수가 있고요, 비복원 추출이라는 걸 할 수가 있어요. 구분돼요? 아니요. 복원, 비복원. 복원. 다시 원상복구 시킨다고요. 하나 뽑아서 확인하고 집어넣고 막 섞어서 다시 이렇게. 이게 복원 추출이에요. 복원 추출 간단하게 다시 넣기. 비복원 추출은 안 넣기. 오케이?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추정에서 얘기하는 거의 대부분은 복원 추출이에요. 주로. 독립적이기를 원하거든요. 다시 넣고 해야 독립적이죠. 그죠? 무슨 말인지 독립 이해되죠?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풀어나갈게요. 첫 번째요. 전체 집단의 확률 변수가 x가 있대요. 오케이? 뭐 x1, x2 점점점 해서 뭐 이렇게 이만한 전체 집단이 있겠죠. 오케이?
자, 여기까지의 말의 뜻이 뭔지는 알겠어요? 이해 안 되는 사람 손들어. 괜찮아. 하나, 둘, 셋. 그러니까 전체 이만큼이 있어? 예. x1, x2, x3, 점점점점 크기가 몇 개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 예. 근데 전체가 몇 개가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안에서 거기서 n개를 막 이렇게 보고 추출한 거야.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넣었다 n개를. 오케이? 예. 그래서 그 n개의 그 하나 n개의 덩어리를 표본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표본의 평균을 x바라고 한대요. 그래도 잘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요. 확률 변수 x가 1, 2, 3, 4, 5 5개가 있어요. 예. 오케이? 여기에서 그게 전체 모집단이에요. 1, 2, 3, 4, 5 크기가 2인 표본을 보건 추출한대요. 크기가 2인 표본을. 그럼 어떤 거 나올 수 있어? 1, 1, 1, 2, 1, 3, 1, 4, 1, 5 2, 1, 2, 2, 2, 3, 2, 4, 2, 5 3, 1, 3, 1, 3, 3, 3, 4, 3, 5 오케이? 예. 그런 것들 표본들이 나오죠. 예. 그럼 그 1, 1, 그 중에 표본 하나 1, 1 그 녀석의 평균은 뭐야? 1과 1의 평균 1이요. 맞아? 예. 1, 3 예를 들어서 1, 3 1 하나 뽑고 3 하나 뽑았어. 걔네 그 표본의 평균은 얼마야? 2요. 3이랑 5가 뽑혔어. 그랬을 때 그 표본의 평균은 얼마야? 4요. 그럼 표본의 평균을 x바라고 한다고. 오케이? 네. 그럼 이 x바는 그 표본의 개수만큼 나오겠죠? 네. 맞아? 네. 아까 얘기한 모집단이 5개야. 1, 2, 3, 4, 5 크기가 2인 표본 몇 개 나와요? 25개 나와요. 보건 추출하는. 맞아? 선생님 그거요 순서 생각해야 돼요? 보통 일반적으로 순서를 생각해요. 1, 2랑 2, 1 다르게 취급을 해요. 그러고서는 확률 계산하고 평균을 계산을 해요. 오케이? 괜찮아요? 그 표본의 평균을 x바라고 할 거라고요. 그랬을 때 제일 먼저 이 x바 표본의 평균이요 m이 돼요. 네. 우리 머리는 모자 쓰라고 달려있는 거 아니에요? 잘 봐. 1, 2, 3, 4, 5 5개 모집단이 있어. 크기가 2인 표본을 뽑았어. 1, 1 뽑았어. 평균 얼마야? 1, 2, 3, 4, 5 모집단의 평균은 얼마야? 3이야. 같아? 달라요. x바랑 m은 다릅니다. 아이들이 크게 찾아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은 이 부분에서 설명을 할 때 보통 어떻게 가냐면요. 그래, 우리 노량진 종로학원이 학생이 600명이 있어요. 대충 한 500, 지금 우리 학원 안에 한 500, 60명 있거든요. 600명 있다고 치자고요. 오케이? 그래서 12반이 있어요. 각 반에 딱 정확하게 50명씩 있다고 치자고요. 1반부터 12반까지. 오케이? 그 600명이 전체 모집단이 될 거고요. 크기가 50인 표본을 뽑았어요. 근데 사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정확한 접근 방법은 아닌데 너희들의 이해도를 돕고 싶어서 그냥 살짝 변형시켜서 예를 드는 건데 50명의 표본을 뽑았더니 일반이 50명이 다 뽑혔네? 뭐 그것도 하나의 표본으로 나올 수 있잖아. 그치? 그럼 그 50명의 6월 모의고사에 수학 평균이 뭔가가 구해지죠? 맞아? 그 일반의 평균이 우리 노량진 종로학원 전체 평균이랑 같겠냐고요? 아니요. 7반의 평균이 전체 평균하고 같겠냐고요? 아니라고요. 물론 가끔 어떻게 하다 보면 같은 경우가 생기기도 하죠. 예를 들어서 아까 1, 2, 3, 4, 5 모집단이 있는데 크기가 2인 표본을 뽑았어. 그런데 2랑 4랑 뽑았어. 그럼 평균 얼마야? 3이죠. 실제 평균도 3이죠. 모집단의 평균도. 그렇게 같을 수는 있다고요. 우연히. 우연히 뭡니까? 해볼까요?
뭐 이 새끼야. 자, 우연히 같을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표본 일부분을 끄집어내서 얘의 평균이 전체 평균하고 같다라고는 얘기 안 할 거라고. 네. 그죠? 네. 요거 부분을 정확하게 해야 돼요. 표본에 대한 얘기랑 표본 평균들에 대한 얘기는 다르다고. 예. 오케이? 예. 근데 여기에서 얘를 볼 거예요. 표본 평균들의 평균을 볼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 노량진 종로학원 600명 6월 모의고사 수학 평균을 보고 싶어. 근데 1반의 평균이 전체 평균하고는 다를 거야. 네. 2반 평균도 다를 거야. 3반 평균도 다를 거고. 맞아? 네. 그런데 1반부터 12반까지 딱 정확하게 50명씩 있을 때 각 반의 평균들이 있잖아. 예. 맞아? 예. 그 각 반의 평균들을 그 12개의 평균을 내버리면 실제 평균하고 같겠냐고요? 네. 그렇게 되면 같아지죠. 예. 이거 뭐야? 표본 평균들의 평균이야. 표본 평균과 표본 평균의 평균은 구분 지어야 돼요. 예. X바와 EX바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니? 이거 되게 중요해요. 오케이? 예. 얘는 M이 돼요? 예. EX가 된다고요. X의 평균이 된다고요. 모집단의 평균이 하고 같아진다고. 오케이? 네. 되겠어요? 네. 그럼 VX바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얘는 뭐야? 표본 평균의 분산이죠. 예. 맞아? 예. 야, 모집단이 전체가 이만큼 흩어져 있어. 오케이? 예. 분산의 의미가 뭐야? 평균에서 떨어져 있는 정도죠. 예. 이만큼 흩어져 있는 정도, 그거의 평균에서 떨어진 정도의 수치값이야. 예. 맞아? 예. 그런데 얘는 뭐야? 그 이만큼 자료 떨어져 있는 것들에서 일부분을 요만큼을 끄집어냈어. 예. 평균 하나를 봤어? 요만큼 끄집어냈으면 이만큼 그 끄집어낸 자료들이 이만큼 흩어져 있을 거 아니야. 네. 걔네들의 평균을 하나를 냈어. 그럼 얘 한가운데 압축이 돼버리죠. 네. 또 여기서 이만큼 자료를 끄집어낼 수 있죠. 얘도 압축되죠. 맞아? 네. 여기서 또 이만큼 자료 압축되죠. 맞아? 네. 그럼 전체 이만큼 흩어져 있는 모집단들 크기가 N인 표본들을 막 끄집어냈어. 걔네들의 평균들을 모아봤어. 모아. 보면 자료가 이만큼 흩어져 있던 게 일정 수준 당연히 줄겠죠. 예. 맞아? 예. 여기까지 얘기가 나는 일정 수준 줄 거다라는 얘기가 이해가 잘 안 돼요. 빨리 손들어. 그러니까 모집단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만큼 있었어. 오케이? 그럼 모집단의 분산, 우리 이 자료에 확률 변수 X 이만큼 흩어져 있어? 예. 분산은 어떻게 돼? 이 정도 크기에 대한, 이 떨어진 크기에 대한, 평균에서 떨어진 크기에 대한 수치값이지. 예. 맞아? 예. 괜찮아? 그런데 크기가 N인 표본을 뽑았어. 여기서 요만큼 뽑았어. 그럼 얘 이렇게 줄어들죠. 또 여기서 이만큼 뽑으면 이렇게 줄어들죠. 이만큼 뽑으면 이렇게 줄어들죠. 얘네들의 평균 X바들이 여기 요런 것들에 위치를 하니까. 맞아? 그렇게 해서 얘네들의 평균은 다시 여전히 여기가 될 거고요. 얘네들의 흩어진 정도는 줄어들겠죠, 이만큼. 그죠? 줄어들 거라고요. 왜? 이만큼씩을 뭉쳐서 이렇게 압축을 시켜놔 버린 자료가 돼버리기 때문에. 오케이? 괜찮아? 예. 줄어듭니다. 오케이? 그럼 이 VX바는요 모집단의 분산이 시그마 제곱인데요 얼만큼 줄어드느냐? 모집단의 표본의 크기만큼 줄어들어. 이렇게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의미적으로 접근을 할 수 있니?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고요. 이해되겠어요, 이거? 예.
자, 여기에서 사실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좀 많이 투자를 해야 돼요. 정확하게 개념을. 아까 여기 301, 2반 아이들 지금 이 부분 진도 나간다 손 들어. 추정. 조금? 이제 조금 나. 302반은 너희 어디 하고 있니 지금? 이거 이번 주까지 이거 끝나야 되는데 이거 나간지 안 나간지 기억이 잘 안 나지? 네, 이거 안 됐어요. 이제 할 거예요. 이번 주에 수학 아직 안 들어갔니? 내일 그러니까 3시간으로 부족할 텐데. 근데 다음 학기를 바로 이걸로 시작하죠. 아, 다음 학기를 바로 이걸로 시작하신대? 우리반도 그럴까, 그지? 선생님 이게 표본규가 X하니까 응. X의 분산이 응. 꼬다리에서 이제 이렇게 뭉쳐지니까. 어.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줄어든다는 얘기죠. 오케이? 크기를 많이 뽑으면 분산이 이만큼, 전체 자료가 이만큼 있는데 조금씩 뽑으면은 줄어드는 정도가 줄죠. 네. 근데 이만큼씩 뽑으면요, 줄어드는 정도가 훨씬 커지죠. 네. 맞아? 그래서 꼭 그 표본의 크기에 반비례해서 표본 평균의 분산은 줄어들 거라고. 오케이? 네. 의미적으로 이해되겠어요? 네. 근데 여기에서 우리 표본 평균과 얘랑 표본의 분산과 얘랑 다르다고요. 저거에 대한 정확한 구분이 안 이루어지면요, 저거에 대한 정확한 구분이 안 이루어지면 그 추정 부분이 매우 헷갈려요. 오케이? 예. 얘는 뭐예요? 얘는 아까 얘기했으니까, 그죠? 예. 표본의 평균 x바랑 표본 평균의 평균 EX바는 다릅니다. 일반의 평균이 의미가 표본의 평균이죠. 근데 각반 평균들의 평균이 EX바죠. 예. 맞아? 네. 표본의 분산이라는 건 뭐야? 일반 아이들의 성적의 분산값이야. 맞아? 네. VX바는 뭐야? 각반 평균들의 분산값이야. 네. 맞아? 네. 차이점 이해돼요? 네. 오케이? 그러니까 아빠는 한 녀석이 이거에 대해서 되게 집착을 하면서 이거에 대한 수식으로 좀 표현을 해달라고 그러더라고. 어? 표본의 분산. 그럼 확률 변수 x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뭔가를 끄집어낼 수 있잖아. 예. 그럼 크기가 n인 표본이요, x1, x2, 점점점점점 xn 뭐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여기는 몇 개 있는지 뭐 n개보다 훨씬 많이 있겠죠? 그 중에서 n개를 뭔가 끄집어냈어. 오케이? 예. 그랬을 때 이 표본의 분산 뭐예요? 편차 제곱의 평균이죠. 편차가 뭐예요? 별량 빼기 평균이죠. 별량이 뭐예요? x죠. xi죠. 맞아? 네. 빼기 평균이 뭐야? 표본의 평균이야. 표본의 평균. m이 아니라 x야. 맞아? 이게 편차 제곱이죠. 그거의 총합. 오케이? 예. 몇 개 더 했어? n개 더 했죠. 네. 맞아? 네. 그럼 평균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n 빼기 1로 나눠.
신기하죠? 네. 마이너스.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얘기했잖아. 신기하다. 그죠? 한때 이거에 대한 언급이 수능 특강에서 한 2, 3년 이루어졌었어요. 2013, 14년도쯤에 12, 13, 14? 뭐 13, 14 요때쯤에 그런데 그때 n-1로 이렇게 나누기 했을 때 애들이 평균을 구하려면 전체 더한 만큼 나눠야 되는데 왜 저거는 하나를 빼서 나눠요? 에 대한 고민들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 어느 책에도 설명은 다 똑같이 돼 있어요. 자료의 정확성이 n-1로 나누는 게 더 정확하기 때문에 n-1로 나눈다 라고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n으로 나눈 것보다 n-1로 나눴을 때가 더 정확한 값으로 도출이 된다. 그래서 n-1로 나눈다 라는 뜻이에요. 왜요? 사실 선생님도 그것 때문에 대학 때 통계책 막 찾아보고 그러다가 좌절하고 일단 책을 통계책 찾아서 꺼내봤더니 딱 펼쳐봤더니 다 영어라. 일단 좌절을 하고 어이구 우리 예준이 졸려. 왜 그러고 있어? 그러다가 선생님이 얼마 전에 이제 대학원을 다시 공부를 하러 가가지고 갔더니 또 마침 통계 관련 과목이 전공 과목으로 개설이 돼서 그거 수강하면서 통계 교수한테 직접 찾아갔어요. 수업 끝나고. 교수님? 민한군?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물어봤어요. 이 부분하고 한 두세 개 물어봤거든요. 이거 왜 n-1로 나눕니까? 그랬더니 똑같은 얘기를 해. 자료의 정확성이 이게 더 뛰어나서. 왜 자료의 정확성이 n-1로 나누는 게 더 뛰어납니까? 아이들이 이거에 대한 의문이 많고 저도 이렇게 대학 때 전공책이랑 이런 거 좀 찾아봤는데 이해가 안 되고 못 알아먹겠고 그래서 여쭤봅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거 설명하려면 긴데 교수님 바쁘십니까? 그랬더니 그래요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면서 이제 막 얘기를 해. 처음에 처음 도입 부분은 맞습니다 이해가 되지. 오 하다가 한 20분 설명을 들었거든. 한 20분 설명을 들었는데 한 7분 8분 요 사이 될 때부터 알고 싶잖아. 그냥 자료의 정확성 때문에라고 설명을 해야겠구나 라고 내가 받아들였어요. 막 모르는 용어가 막 한 20가지가 넘게 나오고요. 고등학생들의 뇌 구조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통계적인 핵심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핵심이요. 그 핵심까지 가는데 한 7, 8분 걸렸다니까요. 그러고 나서 핵심으로 들어가고 나서부터는 나는 우주로 날아간 기분이야. 결국에 자료의 정확성이네. 뭐 해서 그런데 또 교수님이 또 특별히 또 시간을 또 그렇게 교수님도 퇴근하셔야 되는데 교육대학원은 다 저녁 수업이거든요. 9시 반에 질문을 했거든. 10시가 다 돼가. 교수님도 퇴근 시간을 늦춰가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한 10분쯤 돼가지고 알겠습니다. 네, 그냥 자료의 정확성이라고 설명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까 하다가 교수님이 그렇게까지 열정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는데 여기서 이거를 끊는 건 예의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그냥 그래 예. 아무런 의미 없이 예. 민환군 이해되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n-1로 나눠야 돼요. 네. 근데 이거 학생들은 못 알아듣겠네요. 그렇죠. 예. 하여튼 뭐 저라도 가르치는 사람이라도 알고 있는 게 나은 것 같아서 질문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하여튼 되게 복잡한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그냥 n-1로 나눈다. 왜? 정확한 자료의 정확성이 이게 더 뛰어나서. 오케이? 이거랑 이거랑 차이. 그러니까 VX바는 뭐예요? 표본 평균들, 그죠? 그거에 흩어져 있는 정도죠. 그럼 얘는 뭐예요? 얘는 VX바는 별량이 X바야. 맞아? 그런데 표본이 크기가 n인 표본이 전체 모집단에서 몇 개인가 나오겠죠? 그죠? 뭐 한정적으로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은, 뭐 예를 들어서 아까 크기가 5인 표본 1, 2, 3, 4, 5 했을 때 모집단이 전체 5개밖에 없어. 그랬을 때 크기가 2인 표본 몇 개 나와? 25개 나오죠? 1112 .55까지. 그죠? 했을 때 그러면은 별량들이 X바1, X바2, X바3, 아까 뭐 예를 들어서 뭐 노량진 종로학원 1반부터 12반까지 1반 평균 X1바, 2반 평균 X2바, 오케이? 이런 것들이요. 오케이? 별량이 X바가 되고요. 예, 그럼 어떻게 돼요? X바가 별량. 평균. X바의 평균은 뭐야? 2X바죠. X바의 평균은 2X바. 그건 M이죠. 맞아? 오케이? 이게 M. 이게 편차야. 편차 제곱에 뭔가 표본 평균이 몇 개가 나오는지는 모집단 상황 그리고 표본의 크기에 따라서 다르니까. 그죠? 이게 편차 제곱의 합이죠. 그걸 여전히 n-1로 나눠. 오케이? 계세요? 괜찮니? 얘와 얘 차이 이해돼요? 차이는 이해가 되는데 지호야 무시해? 무시해? 너가 이해 안 돼서? 근데 차이는 이해가 되는데 했을 때 지호가 근데 기분이 좀 나빴어. 얼굴을 찌그리고 있는데도 죄송해요. 웃자 우리는? 항상 웃자? 이게 다르다고. 오케이? 정확성이 달라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표본의 분산은 크기가 n인 표본을 뽑았죠. 오케이? 그 크기가 n인 n개 걔네들에 흩어져 있는 정도야. 그 표본 하나에 흩어져 있는 정도라고. 표본 분산, 표본의 분산. 오케이? 네. 표본 하나. 그거 하나에 크기가 n인 표본을 하나를 이렇게 끄집어냈어. 오케이? 얘네들에 흩어져 있는 정도. 아까 요거 하면서 n분의 할 때 뭐 전체 모집단이 있으면 이만큼 있으면 평균이 여기 있고 모집단의 분산이 이 정도 되는데, 오케이? 표본 하나 이렇게 이만큼 끄집어냈을 때 여기 평균 요만큼 있을 거고 한다며. 그럼
요 표본의 분산이 의미하는 건 뭐예요? 얘가 떨어져 있는 요 정도라고. 네. 요거에서 치워. 오케이? 네. 계세요? 네. 이게 표본의 분산을 의미한다고요. 근데 표본 평균의 분산은 뭐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있으면 오케이? 그럼 이 표본 평균들이 이런 것들이 나오겠죠. 뭐, 그죠? 오케이? 네. 그럼 얘네들만 모아보면 뭐 이렇게 요 정도 될 거 아니야? 네. 얘네들에 떨어져 있는 정도예요. 오케이? 네. M에서부터. 평균에서부터 떨어져 있는 정도. 오케이? 이렇게. 됐어요? 차이점 이해되겠어? 네. 이게 나중에 추정 가서 신뢰도 뭐 이런 거 하고 할 때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해요. 애들이 구분을 잘 못해요. 예.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한 얘기를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VX가 저 대문자 M은 그 표본의 전체 개수요. 표본의 전체 개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모집단이 1, 2, 3, 4, 5야. 크기가 2인 표본 몇 개 나와? 25개 나오죠? 25요. 오케이? 괜찮아요? 그런데 사실상 이거는 이렇게 계산 거의 무조건 안 합니다. 그냥 어떻게 계산해? 저렇게 해요. m분의 시그마 제곱 이렇게 계산을 해요. 이렇게 계산 안 해요. 오케이? 예. 굳이 뭐 하려고? 예. 근데 얘는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이 생겨요. 왜 그러냐면 모집단에 대해서 모른단 말이야. 그죠? 예. 그럼 그 표본을 가지고 뭔가 그 모집단을 예측해 나가는데 야, 모집단의 표준 편차를 알아야 뭔가를 예측을 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런데 모집단의 표준 편차를 안다는 얘기, 표준 편차 어떻게 구해? 평균 알아야 구하죠. 예. 뭐 재평평제를 하건 편차 제곱의 평균을 하건 평균을 알아야 구하잖아. 그럼 모집단의 표준 편차를 안다는 얘기는 모집단의 평균도 알고 있었다는 얘기야. 예. 맞아? 그럼 이미 그 모집단에 대한 모든 정보가 다 이제 이미 나와 있는 상태야. 그죠? 이미 그 모집단에 대한 정보를 다 알고 있는데 굳이 뭐 하려고 얘네들 다 알아. 다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둘 뽑아가지고 얘네들의 상태가 이 정도니까 우리 여기 아이들의 상태는 어느 정도일 거야. 뭐 하려고 그렇게 예측을 하냐고요. 이미 다 아는데.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래서 실제로 모집단의 평균 표준 편차를 모르기 때문에 표본에 대한 얘기를 끄집어내고 그걸로 추정을 해나갈 건데 그래서 그때는 이제 표본 집단의 분산, 표준 편차가 굉장히 중요하겠어요. 그런데 이 계산 과정이 사실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이 계산 과정을 묻는 문제는 안 나온다고 보면 돼요. 오케이? 그냥 어떤 모집단에서 크기가 100인 표본, 아이고야 섹시해라. 크기가 n인 표본을, 크기가 100인 표본을 끄집어냈더니 평균이 50이고 표준 편차가 10이었대요. 그 표본의 평균이 150이고 표본의 표준 편차가 10이었다라고 문제에서 줄 거라고요. 그 얘기는 표본의 크기가 100인 표본을 내 평균이 50. 그 얘기는 뭐야? x바가 50이라고 준 거야. 그리고 표준 편차가 10이야. 뭐 준 거야? 표본의 표본의 표준 편차. 얘를 준 거야, 얘를. 오케이? 얘 값을 준다고 이렇게 계산을 하게끔 안 하고요. 지금 귀여운 척 한 거야? 너. 원래 귀여워요. 지우야, 오른손 이렇게 해. 그 얘기는 뒤쪽 가서 또 할 거예요. 오케이? 표본의 분산과
표본 평균의 분산 구분할 수 있겠어요? 예. 확실해요? 확실히 구분 가능해요? 예. 오케이. 내가 잘못했어. 세 보여요. 자, 그러면은 요거에 대한 개념이 어느 정도 잡혔다라는 가정하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확률 변수 x가 1, 2, 3, 4, 5래요. 예. 모집단이 1부터 5까지 갈 때 아까 잠깐 말로 예를 들었었던 거죠. 예. 맞아? 여기서 크기가 2인 표본을 x바라고 한대요. 오케이? 예. 그랬을 때 이 x바랑 vx바는 어떻게 되겠니? 제자애 중에 한림대 의대 들어간 친구가 있어요. 오. 걔 별명이 똥싸개인데 그 대치대한국민학원에서 선생님이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재수반이랑 재학생반을 같이 했었어요. 그때 진짜 그 나이니까 했지. 20대 초중반이니까 했지. 아휴, 지금처럼 20대 후반이었으면 못했을 거예요. 할 수 있어요. 아침 7시에 출근해서 매일 밤 12시에 퇴근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하여튼 거기에 최상위 반 애가 하나가 있었거든요. 그 반 애들이 열 몇 명, 고3 때까지 남아있던 애들이 한 16명, 17명 됐었는데 12명이 의대 갔어요. 그 중에 하나가 한림대 의대 간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고등학교 3년 내내 학교 내신에서 통털어서 딱 한 문제 틀렸어요. 이건 틀렸어요. 그래서 나한테 욕을 바가지 먹었어요. 진짜. 그 친구가 틀린 이유가 뭐냐면요. 크기가 인표본의 평균을 x바라고 한대요. 오케이? 그랬을 때 그럼 x바가 가질 수 있는 건 뭐야? 1도 나올 수 있고 1.5도 나올 수 있죠. 2도 나올 수 있고요. 2.5도 나올 수 있고요. 맞아? 5까지 나올 수 있죠. 맞아요? 크기가 개수만 하는 거죠? 네네. 저기서 2개 뽑았다고요. 2개 뽑은 거에 평균이 x바래요. 오케이? 1이 나오려면 1, 2개를 뽑아야 되는 거죠. 예. 그럼 1이 나와요. 1.5가 나오려면 1 하나, 2 하나 뽑아야 되죠. 예. 그래서 그 돌추 같은 년이 이걸 이렇게 해가지고 확률 분포표를 그리고 그러면 얘가 1이 나올 확률이 25분의 1이요. 얘는 25분의 2요. 막 하다가 선생님 하다가 시간 없어서 넘어갔어요. 이렇게 가면은 종치죠. 네. 이렇게 안 갈 거라고요. 그럼 어떻게 갈 거야? 그냥 이 녀석의 평균 구할 거예요. 1, 2, 3, 4, 5 평균 얼마야? 3이요. 1, 2, 3, 4, 5의 분산 얼마야? 2요. 이건 확률 분포에서 얘기했었죠? 예. 연속한 5개의 정수. 맞아? 네. 연속한 5개의 정수. 5개여야만 해. 그지? 평균 얼마? 뻑큐. 맞아? 예. 분산은 언제나 2. 예. 맞아? 예. 공차가 D인 등차 수열 5개가 있어요. 오케이? 네.
공차가 D인 등차 수열 5개가 있어요. 평균 얼마? Q. 분산 2 D제곱이요. 그런 얘기도 했었어요.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오케이? 그래서 그냥 이거 1, 2, 3, 4 오니까 평균이 한가운데 분산은 무조건 2. 오케이? 괜찮아? 그럼 끝났다고요. 뭐가 끝나? 도대체 뭐가 끝났다는 거야? 여기에서 2x 반은요? m이요. m이 얼마야? 3이요. vx 반은요? n분의 시그마 제곱이요. n이 얼마야? 2요. 시그마 제곱 얼마야? 2요. 그래서 1이요. 점수 주려고 준 문제를 틀려왔어요. 그래서 동사입니다. 아니요. 걔 학원에 똥 싸러 오는 애 같아요. 아니 수업하다 보면 갑자기 손을 들어요. 왜? 선생님 똥 좀 싸고 올게요. 아이씨 빨리 가 이년아. 네 말투도 이래요. 선생님 막 이러고 수업 시간에 귀여워. 진짜 직접 보면 그런 말 못할 거예요. 그리고 똥 싸고 와가지고 선생님 왜? 변기 막혔어요. 3년 동안 걔가 변기를 한 8개, 9개를 막아버렸어요. 강한 아이야. 별명이 똥싸기였어요. 지금 신촌 세브란스에서 인턴 하고 있어요. 서울 밖에 의대 출신이 그 정도로 들어가려면요, 그 졸업 기수에서 1등 해야 돼요. 1등 하나 해요. 하여튼 뭐 이런 거 틀려서 없어요. 우리는 틀리지 말자고. 근데 우리는 이런 거 고민할 이유가 없어요. 왜? 이런 게 수능에 나올까요? 아니요. 나올 수도 있어요. 이 정도면 2점짜리로 안 나와요. 3점짜리 정도로 나와요. 우리는 그냥 보자마자 한 20초 만에 풀자고요. 오케이? 예. 이게 자료가 5개가 아니고 뭐 4개짜리 줄 수도 있죠. 그럼 이제 평균 분산 따로 구해야겠죠. 예. 그죠? 이게 기본적인 얘기였고요. 두 번째요. 이거를 이제 그러면은 정규 분포화 시킬 거예요. 모집단의 확률 변수 x가 이런 정규 분포를 따른대요. 오케이? 예. 그럴 때 크기가 n인 표본의 평균 x 반은 반드시 어떤 정규 분포 따라 m, 루트 n분의 시그마의 제곱이라는 이런 정규 분포, 이거 시그마 제곱을 따른다. 제 얘기랑 틀린 거 하나도 없죠? 얘 얘기랑. 예. 맞아? 예. 모집단의 확률 변수 x의 평균 2x가 m이고 vx가 시그마 제곱이라는 얘기예요. 예. 오케이? 예. 그랬을 때 크기가 n인 표본의 평균 x바에 대해서 2x바는 여전히 m이잖아. 맞아?
Vx바는 n분의 시그마 제곱이잖아. 그럼 표준 편차가 루트 n분의 시그마였다는 얘기죠. 오케이? 저런 정규분포를 따를 거라고요. 맞니? 괜찮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거 추정 문제인데? 라고 했던 게 몇 문제 있었죠? 근데 선생님이 아까 아빠네들 요거 얘기하면서 예를 들어주려고 하다 보니까 찾은 게 333번밖에 못 찾겠더라고요. 하여튼 333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 너희들 프린트 다 끝나서 안 갖고 왔지? 이거 상관없어요. 자, 어떤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 한 개의 무게가 평균이 130, 표준 편차가 8인 정규분포를 따른대요. 오케이? 제품 4개를 한 상자에 담아 포장을 한대요. 그 상자의 무게가 500g 이하일 확률을 구하래요. 오케이? 그럼 이 문제를 식으로 나타내면 확률 변수 x가 130,8의 제곱을 따른대요. 맞아요? 그럴 때 크기가 4인 표본, 그 표본의 평균 x바는요 어떤 정규분포를 따라요? 130, 루트 n 2분의 시그마 8 2분의 8 얼마야? 4의 제곱을 이걸 따른대요. 맞아요? 그런데 그 4개의 총합이 500 이하가 돼야 된대요. 4개의 합이 500 이하야. 그럼 그 4개의 평균은 뭐야? x바가 125 이하일 확률은 어떻게 되겠니? 라고 묻고 있는 문제라고요. 추정에 관한 얘기죠. 모집단, 표본집단에 관한 얘기였어요. 맞니? 그러면 이거 요 옆에다가 살짝 써도 되죠? 여기 지워도 돼요? 그러면 이제 요거 가지고 이제 정규분포 생각하면 되잖아. 맞니? 이런 정규분포 따른데 정규분포 보자마자 뭐 그려? 소그림 130 맞아? 그런데 뭐보다 기준이 뭐야? 125 어디 있어? 여기 있죠? 125보다 작아야 되는데 요 부분 넓이 어떻게 되겠니? 라고 묻고 있는 거잖아. 근데 한 칸의 길이가 얼마야? 4요. 그럼 이 길이 얼마큼 떨어져 있어? 5만큼 떨어져 있죠? 그럼 길이가 얼마야? 4분의 5칸 1.25 칸이 돼버리죠. 한 칸의 길이가 4니까 맞아? 1.25칸 맞아요? 1.25칸의 넓이가 정규분포 표로 주어져 있어요. 요 넓이가 0.39라고 주어져 있어요. 거기 1.1, 1.2, 1.25, 1.5 이거의 표가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1.25칸의 넓이가 그 중에 0.39라고 주어져 있어요. 그럼 최종 결론 확률 얼마야? 0.11이요. 되겠니? 요 모집단, 표본집단에 대한 얘기하고 나서 이 문제를 다시 보니까 족밥이죠. 근데 요 문제에서 중요한 건 치사하게 평균을 안 주고 합을 줘버렸죠. 그죠? 그냥 평균이 그 상자 안에 들어가 있는 녀석들의 평균이 125g 이하일 확률을 구하여라. 이렇게 되면 괜찮은데 상자의 합이 4개 무게의 합이 500g 이하가 되도록 그러면 그거 가지고 x바를 너희들이 직접 구하고 그거에 대한 확률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라는 문제였어요. 별거 없죠 그래도? 괜찮아? 넘어가도 돼요? 오케이. 몇 시니? 40분이요. 9시? 쉼 없이 달려야 되네요?
자, 이제 우리 이제 뭐 할 거냐면요. 신뢰도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야, 우리가 지금 이 추정을 추정을 배우고 있는 가장 궁극의 이유가 뭐예요? 신뢰도. 전체 다 조사 못하니까 일부분만 뽑아서 그거 가지고 전체를 예측하고 싶은 거잖아. 예. 그죠? 예. 일부분 이만큼 딱 뽑아서 뭐 예를 들어서 어느 공장에서 뭐 이렇게 제품을 만들어냈는데 비누를 만들었는데 한 5개 뽑아서 이렇게 50개 뽑아서 얘네들의 비누 무게를 봤더니 평균이 48g이래요. 네. 비누 하나에 48g이면 너무 무거운가? 그런 거 아니에요? 아, 그런가? 하여튼 몰라. 하여튼 48g이래. 뭐 무거운 거다 치면 이만한 비누 이렇게 뭐 가벼운 거면 뭐 여행용 비누 요만한 거 모르겠다. 하여튼 48g이래요. 50개를 뽑아서 봤더니 48g이래요. 오케이? 그럼 이 공장에서 생산되는 비누의 무게는 평균이 어느 정도 되겠니? 에 대한 예측을 하고 싶다고요. 그런데 50개 뽑아서 봤더니 48g이야. 그럼 뭐 대충 한 40에서 56 사이 있겠지. 이렇게 예측 그냥 내 맘대로 할 거면 뭐 하려고 수학을 배워? 네. 그죠? 네. 그렇게 대충 예상을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한 수학적 근거에 의해서 이 정도로 있을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요. 그렇게 예측했을 때 얘가 어느 정도 정확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다고요. 그 얘기하고 있는 게 지금 이제 이 신뢰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예. 오케이? 그래서 이 추정에서 거의 가장 중요한 게 이 신뢰도예요. 오케이? 네. 실질적으로 수능에서 나오면 주로 이걸 물어보고요. 오케이? 신뢰도에서 한 문제, 모비율, 표본 비율에서 아마 한 문제 나올 거예요, 추정은. 왜? 난 소중하니까. 네. 요번 6월 모의고사 때도요, 내가 시험 뭐 이렇게 해가지고 몇 개, 야, 너희들 재미로 이거 한번 풀어볼래? 한 시간 남은 뭐 400일반 이런 애들 한번 이거 풀어봐봐 했던 문제들이 그 2개, 3개 이거 재미로 풀어봐 했던 문제 유형이 그대로 나왔어요. 난 소중하니까. 사실 그러고도 내가 깜짝 놀랐어요. 진짜. 그러니까 선생님 위해서는. 하여튼 근데 이번 수능 때도 거의 이 추정 부분에서 2문제 나올 거고요. 하나는 이 신뢰도. 아마 신뢰 구간의 길이 얘기를 가지고 나올 거예요, 한 문제가. 그리고 한 문제는 모비율, 표본 비율로 한 문제 나올 거고요. 선생님, 그럼 이거 괜히 쓸데없이 괜히 배웠네, 이런 것들? 여기에서 바탕이 돼야 얘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오케이? 자!
그때의 표본 평균이 x바래요. 오케이? 네. 이걸 볼 거예요. 신뢰도 무언가 알파 퍼센트로 추정한 신뢰 구간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그 신뢰 구간이 어떻게 얘기가 되냐면요. 저게 신뢰 구간이에요. 저게 지금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 모집단 이만큼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이만큼 뽑아봤어? 그 뽑아서 얘네들의 평균을 내봤더니 x바래요. 그 평균 x바를 보고 실제 평균 m이 어디쯤에 있을까? 라고 예측을 한다고요. 아까 얘기한 대로 뭐 표본 평균이 48이 나왔어. 이 표본의 평균이 48이 나왔으니까 실제 평균이 어디서 어디 사이에 있겠구나 라고 예측을 할 건데 그 구간이 이렇게 예측을 할 거라고요. 이 구간이 결국 의미하는 게 실제 평균 m이 x바 마이너스 k 루트 n분의 시그마에서 x바 플러스 k 루트 n분의 시그마 사이다. 요 사이에 있을 거다라고 예측을 할 거라는 거예요. 실제 평균 m이. 오케이? 그 신뢰도 알파 퍼센트로 추정했다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요렇게 예측을 해버리면 실제 평균이 요 구간 안에 쏙 들어가 있을 확률이 알파 퍼센트가 된다라는 얘기야. 오케이? 이렇게 예측을 할 거라고요. 여기에서 우리 이 K 얘가 하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얘를 일컬어서 우리는 뭐라고 부를 거야? 신뢰 상수라고 부를 거예요. 승유? 예. 야, 너 그거 아까 수업 시간에 들어갔을 때도 있지 않았냐? 예, 여정도 있었어요. 그죠? 하루 종일. 너 오늘 밤에 잠 못 자겠다. 하루 종일 커피 마시고 잤잖아. 예. 그러네. 잠시만. 자, 지금 저게 의미가 뭐냐면요. 저 표본에 대해서도 크기가 n인 표본을 뽑았잖아. 예. 그 표본이 정규분포 이룰 거고요. 그 정규분포로 확률을 계산을 한 거예요. 오케이? 이게 뭔 얘기냐? 크기가 n인 표본이 이런 정규분포를 따를 거라고요. 평균이 x바이. 오케이? 그랬을 때 x바 플러스 k 루트 n분의 시그마. 그럼 여기에 어딘가에 x바 플러스 k 루트 n분의 시그마. 그럼 이 길이가 k 루트 n분의 시그마죠. 맞아? 구간의 길이,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가. 맞아? 반대편으로 가면 여기도 x바 마이너스 k 루트 n분의 시그마. 이 거리가 똑같이 요거랑 똑같고요. 맞아? 괜찮아? 그랬을 때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k 칸 떨어져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오케이? 사실 이게 조금 애매해요.
여기까지 K칸이 떨어져 있다라는 얘기는 얘가 뭐야? 한 칸의 길이었다라는 얘기죠. 예. 맞아요? 예. 얘가 한 칸의 길이었다는 얘기야. 예. 우리 정규분포 처음 시작할 때 n 빼기 시그마에서 n 플러스 2 시그마 사이 뭐 이런 거 했을 때 왼쪽으로 한 칸, 오른쪽으로 두 칸 이런 식으로 얘기를 접근을 했잖아. 예. 맞아? 그래서 우리는 표준화 안 하고 뭐 평균이 50, 표준 편차가 2야. 48에서 54 사이야. 이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한 칸, 4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두 칸. 그냥 바로 칸수 계산해서 넓이 계산해버렸잖아. 예. 맞아? 예. 근데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는 이게 K칸이라는 얘기는 얘가 한 칸이라는 거죠. 예. 그런데 얘가 한 칸 역할을 하는 건 어디야? 표본은 X바들의 집단에서의 얘기야. 맞아? 예. 이게 시그마 X바야. 표본의 표준 편차가 아니라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야. 그지? X,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모집단 이렇게 있을 때 어떤 표본의 표준 편차는 이거 떨어진 정도잖아. 예. 그런데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 이 평균들 이렇게 다 모아놨을 때 이거에 떨어진 정도잖아. 예. 맞아? 사실 얘의 의미는 얘야. 예. 그죠? 그런데 이 정규분포는 뭐야? 표본에 대한 정규분포야 지금 이거. 예. 크기가 n인 표본 그거 하나를 가지고 정규분포화 시켜버린 거잖아. 예. 그죠? 예. 그러면 얘가 나와서는 안 돼요 사실은. 예. 그죠? 근데 얘를 써요. 내가 아까 그거 말고도 한두 개 더 물어봤다고 그랬죠? 예. 교수한테. 예. 교수님한테. 예. 그죠? 이것도 물어봤어요. 안드로메다로 갔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찌됐건 이렇게 K칸, 이쪽도 K칸이죠. 예. 그러면 이 K칸에 대한 넓이가 뭐 정규분포표로 주어진 거 아니야? 이 넓이가 100분의 알파가 될 거라는 얘기야. 오케이? 뭐 90%야. 신뢰도 90%로 추정을 하래요. 그럼 양쪽 K칸의 넓이 합쳐서 0.9가 되게 하는 K값을 우리가 알고 시작을 해야 될 거라고요. 표로 주겠죠. 예. 오케이? 우리 이 신뢰도에서 우리 때는요 95%의 신뢰상수 K는 얼마야? 1.96이야. 99%에서의 신뢰상수 K는 2.58이야. 우리 때는 이거 값을 안 줬어요. 외워서 풀게 했어요. 근데 지금은 줘요 무조건. 오히려 어떻게 주냐면요 1.96, 2.58 줘버리면요 짜증내요. 씨발 계산하기 귀찮게. 1.96으로 주는 문제보다 2로 주는 문제가 더 많아요. 근데 정규분포표 뭐 너희들 갖고 있는 책들 보면 확통책 보면 뒤쪽에 정규분포표가 들어가 있는 책들이 좀 있을 거예요. 거기서 보면 1.96칸의 넓이가 한쪽으로 1.96칸의 넓이가 0.4750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요쪽으로 1.96칸 갔을 때 요 넓이가 0.475야. 그럼 요쪽도 0.475야. 양쪽 넓이가 얼마가 되냐고요? 0.95가 된다고요. 예. 신뢰상수가 그렇게 칸수로 잡혀서 나오는 거라고요. 예. 오케이? 95%의 신뢰상수 K가 1.96이 되는 이유 이해되겠어요? 네. 1.96만큼씩 떨어져 있을 때 그 양쪽 넓이의 합이 0.95가 되기 때문에 95%의 신뢰상수가 1.96이라는 얘기야. 근데 이제 문제에서 귀찮아서 단 P 가로 열고 절대값 Z가 2보다 작다 가로 닫고 이퀄 0.95 이렇게 주는 경우도 꽤 많아요. 그 얘기는 뭐야? 95%의 신뢰상수 K값을 뭐로 계산하라는 뜻이야? 2로 계산하라는 뜻이야. 양쪽으로 두 칸 넓이가 0.95다 이렇게 계산하세요야.
그렇게 계산하라고 실내 상수값을 K를 2로 그렇게 줬는데 95% 1.96 계산하면 오히려 틀리죠. 오히려 틀려요. 오케이?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면 아예 대놓고 이거 두 개는 제일 많이 나오니까. 그런데 이제 그러면 이거에 대한 의미를 알면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되는 이유가 이제 난 뭐 질문 있어서 이렇게 손 드는 줄 알았잖아.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되는 이유가 정규분포표 대충 하나 이렇게 띡 던져주고 신뢰도 90%로 추정하세요 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90%로 추정하려면 신뢰상수 K값 어떻게 찾아야 돼? 넓이가 0.45가 되는 칸수를 찾아야 되죠. 맞아? 그래야 이쪽으로 0.45, 이쪽으로 0.45. 그래서 전체 넓이가 0.9. 그래, 그게 바로 90%로 추정하고 있는 과정이라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 만약에 신뢰도 80%로 추정을 하래요. 그럼 신뢰상수 K값 어떻게 찾아야 돼요? 이쪽으로 넓이가 0.4가 되게 하는 K값 찾아야 된다고요. 양쪽 넓이가 0.8이 되게 하는 K값 찾아야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그러니까 이 신뢰상수 K 어디서 나온 거야? 정규 분포에서 나온 거야. 그런데 여기에서 아까 처음에 했던 얘기 어떤 게 있냐면 야, 모집단의 표준 편차가 시그마로 알려진 이게 말이야 방구야. 모집단의 표준 편차를 알아. 그 얘기는 모집단의 모든 자료를 내용들을 알고 있다라는 거야. 왜? 표준 편차를 안다는 얘기는 평균도 안다는 얘기거든. 평균을 알아야 표준 편차를 구하지. 맞아? 그럼 모집단에 대한 자료 다 알고 있는데 굳이 거기서 또 왜 일부러 끄집어내가지고 얘를 보고 다시 예측을 하고 지랄이야. 그럴 필요 없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래서 보통 이렇게 안 줘요. 그냥 그게 아니고 문제가 어떤 식으로 주어지냐면 아까 얘기한 대로 크기가 100인 표본을 꺼냈더니 평균이 50, 표준 편차가 10이었다. 이렇게 문제가 주어져. 크기가 100인 표본을 끄집어내서 조사해봤더니 평균이 100, 평균이 50, 표준 편차가 10이었다. 이 얘기 무슨 뜻이야? 평균이 50이다. 뭐가 50이라는 얘기야? X 바가 50이라는 얘기야. 그 표본의 평균. 그 100개의 평균이 50이었다는 얘기라고요. 괜찮아? 표준 편차가 10이었다. 그 얘기는 뭘 뜻하는 거야? 모집단의 표준 편차 시그마가 10이었다는 얘기야? 아니야. 표본의 그 표본 100개의 표준 편차가 10이었다라는 얘기야. 맞아? 그래서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가 하나가 더 뭐가 있냐면 모집단의 표준 편차 시그마를 모를 때에는 표본의 표준 편차 보통 S라고 쓰거든요. 스몰 S. 오케이? 이 녀석을 S를 시그마 대신 사용합니다. 어차피 모집단의 표준 편차는 모르니까. 오케이? 그래서 표본의 표준 편차를 그냥 표준 편차 시그마로 대체한다고. 오케이? 그런데 여기서 아이들이 되게 많은 걸 착각을 해요. 표본의 표준 편차? 표본의 표준 편차. 얘가 뭐야? 루트 n분의 시그마. 얘는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죠. 표본의 표준 편차. 얘가 S요. 라고 착각을 한다고요. 표본의 표준 편차랑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 같아야 달라요? 달라요. 오케이? 그거 조심하셔야 돼. 오케이? 몇 시야? 1분 남았습니다. 1분 남았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여기까지에 대한 얘기들을요, 오늘 내용 정리해 준 거 있잖아요. 20번씩 읽고 들어오세요. 그게 숙제입니다. 오케이? 굉장히 여러 번 읽어서 내용 의미를 정확하게 아니면 일단은 어느 정도라도 머릿속에 집어넣어 놓고 와야 다음 진도가 원활하게 나가죠.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